자, 어셈블리는 그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부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셈블리를 할 겁니다. 아래쪽에 standard.iam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요 옆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선택해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화면은 다시 어셈블리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템플릿 설정했던 부품하고 다른 조립품에서의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얘도 어떤 뷰를 설정해 준다든지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 등각보기 상태, 이렇게 홈을 눌렀을 때 등각보기 상태로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3D 형상 등각보기 상태가 맞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도 보니까 실컷 하다 보니 어떤 친구가 저 인치로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도구에 가서 반드시 단위계는 세팅을 해놔야겠죠. 도구에 가서 문서 설정에 가서 주석은 사실 뭐 여기서 스케치를 하거나 치수를 잘 쓰는 건 없지만 ISO로 세팅을 하시고, 반드시 단위에 가서 밀리미터와 초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혹시 인치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나요? 아, 그래요? 인치로 되어 있나요? 자, 이거를 밀리미터와 초, 그 다음에 각도는 도,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하게 되더라도 선생님이 안내는 하겠지만 도구에 가서 문서 설정,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못하니까요. 단위에 가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솔직히 뭐 이거는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량을 쓰진 않지만 같이 바꿔주시고, 밀리미터가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닫고 나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 상태로 둘게요. 이 상태로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템플릿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셈블리는 뭐 계속 하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조립하는 거 가지고 계속 수업을 이어서 나가는 개념이라. 자, 이제는 이제 파트를 불러와야 되죠. 파트를 불러오는 방식은요. 얘는 얘는 폴더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탕화면에 수행평가 했던 폴더가 있잖아요. 그쵸? 걔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얘를 끌어다 오시는데, 인벤터는 좀 물론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애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이 조립품에서 기준이 되는 애가 뭐겠어요? 베이스겠죠. 그쵸? 베이스를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베이스를 화면에다 끌어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 뷰의 상태가, 그쵸? 뷰의 상태가 좀 허옇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뷰에 가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해야지 우리는 익숙해요. 그쵸? 모서리로 음영 처리. 모서리로 음영 처리. 그러니까 만약에 인벤터도 템플릿을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올 때 비주얼 스타일이 모서리로 음영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뭐 템플릿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뭐 우리가 어딘 기능이 있는지만 알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해볼게요. 자, 베이스를 꺼냈으니까, 자, 베이스를 꺼내고 사실 저기 왼쪽에 작업 트리에서 보시면 요렇게 깜장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요게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선생님이 기능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배치해서 갖고 오면 픽스가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들고 오더라도. 선생님이 그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4개 부품은 그냥 화면에서 지금 방식처럼 나머지 2번 끌어오고 4번 끌어오고 화면에서 다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4번 끌어오고 3번 끌어오고. 근데 조금 갖다 놓을 때 서로 겹치지 않게 갖다 놓는 게 좋겠죠. 선생님 이렇게 이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이스
2번, 4번 서포터 만들고 선생님이 이동조하고 나사축을 줬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폴더는 사용이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하면 왼쪽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만 베이스만 고정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립이 어떻게 되냐? 지금 얘는 이쪽 위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쵸? 얘는 요 사이에 끼워질 거고 얘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왔다 갔다 역할을 하는 애가 요 나사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동조에 나사가 나 있기 때문에 나사 조립 얘를 돌려서 그런 형태로 지금 조립이 되겠죠. 조립하는 방식은 솔리드웍스랑 비슷합니다. 솔리드웍스랑 비슷한데 이런 거죠. 지금 먼저 이제 얘 2번부터 볼까요? 2번부터 보시면 여기 조립의 자유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자유회전. 물론 우리가 구속 조건을 주면 여기 요게 메이트예요. 솔리드웍스에서 메이트로 했던 게 구속 조건인데 자유회전이라는 걸 해서 조금 형태를 조립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돌려서. 물론 이제 구속을 주면 얘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조금 더 미리 내가 조립하는 형태로 돌려놓으면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지금 이 4번 서포터도 이 구멍이 나사축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조립을 하면서 방향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미리 어느 정도는 돌려놓고 그러면 이제 2번부터 해볼게요. 다들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뭐 구멍에 삽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요. 똑똑하니까. 일단 선생님은 면을 맞춰 놓을게요. 왜냐면 요 면이 요 2번 서포터의 요 면이 베이스의 윗면하고 닿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이 위에서 얘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당연히 우측 면도에서 확인하면 지금 얘는 아무리 움직여도 이 윗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그 다음 조립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바깥으로 좀 빼놔서 구멍이 보일 수 있게. 아니면은 화면에서 난 좀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보시면 화면 회전이죠. 화면 회전. 뷰 큐브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 회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시프트 키 누르고 휠로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다음 메이트를 해볼까요? 그다음 메이트는 당연히 구멍. 이게 나사 체결이니까 실제 이 부분하고 돌려서 이 부분하고 원통 되죠? 그렇죠? 자, 확인을 누르면 이 구속 조건 메이트라는 메뉴가 빠져나가는 거고 적용을 누르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적용을 눌러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요. 조립하기 편하게. 그러면 지금 이 면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메뉴에 와서 선택을 다시 한번 눌러줘요. 지금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니까. 아이고 빠져나왔네. 자, 어떻게 어디 조립해야 되나? 아이고 붙어버려서 안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빼놓고 다시 1번 선택에 가서 이 홀이랑 여기 홀이랑 적용. 만약에 지금 이 조립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부품을 잘못 모델링을 해서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자, 그 다음 메이트를 해볼까요? 4번 서포터하고 얘하고 맞춰볼게요. 얘는 이 위에 올라가겠죠? 여기 윗면하고 얘하고 면을 맞추고요. 면을 맞추고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다시 메이트 선택에 가서 얘도 마찬가지. M4 나사 구멍이었어요. M4 홀 이쪽하고 방향 잘 보시고 자, 얘도 또 돌려서 선택하기 편하게 화면을 돌려놓고 그렇죠? 혹시 이게 조립이 안 되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사실 조립하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선생님 그냥 한번 보여주고 잘 하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야 될 게 요거거든요. 요게 이동조.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얘가 바이스라는 조립품이니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역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요 옆면이 어디랑 맞는 거냐면 요 면이랑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지금은 뭐 아직 조립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이 축이 지금 축을 볼까요? 축이 들어갈 구멍. 이게 지금 구멍 동심이 안 맞춰져서 그렇죠. 동심이 맞아야죠. 구속 조건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축하고 얘하고 맞추고 얘도 맞춰볼게요. 여기 나사 구멍하고 맞출까요? 축을 맞춰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조립은 끝났어요. 조립은 끝났는데 조립을 해놓고 보면 지금 뭐가 안 맞죠?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안 맞는지 문제가 뭔지 한번 볼게요. 문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앞에 보고 있어요? 자,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서 볼까요? 문제가 지금 보이나요? 자, 정확하게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사이가 뜨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뜨죠? 이동조라는 애가 지금 이것과 차이가 생겨요.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 한번 보기 위해서 기능을 하나 써볼게요. 기능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검사에서 간섭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얘를 화면에서 이렇게 다 싸잡아서 넣어보면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간섭이 탐지됨이라고 뜨죠. 간섭이 탐지됨. 자,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고 지금 이동조도 얘 면을 먹고 있죠. 그쵸? 문제를 측정을 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면하고 지금 이 면이 높이 차이가 나요. 0.5. 그 0.5만큼 얘가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수행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부품 중에 어떤 부품에 어떤 거를 수정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수행평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문제는 지금 조립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이 이동조의 구멍에 나사 구멍의 동심과 축과 그 다음에 2번 서포터를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 이동조가 바닥에서부터 0.5mm가 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실제라면 이게 조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조립이 안 돼요. 그러면 속을 보고 싶다 해서 한번 볼까요? 비주얼 스타일을 바꾸면 와이어프레임 타입으로 바꿔서 보면 자, 얘네 동심은 이동조하고 축하고 그 다음에 요 2번 서포터랑 동심이 지금 맞았어요. 3개. 근데 보시면 얘랑 안 맞고 있거든요. 얘랑 안 맞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동심이라는 거는 이 나사축은 잘못이 없습니다. 동심이라는 거는 이미 구멍에 나 있는 구멍에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는 어떤 게 구멍에 해당되는 거냐면 2번 서포터하고 4번 서포터하고 이 이동조하고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지금 이 이동조가 0.5mm 여기 단차가 생긴다는 거는 여기 윗부분도 위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 4번이 구멍이 어떻게 된 거죠? 4번 구멍의 위치가 안 맞다는 거겠죠. 그쵸? 또는 얘랑의 구멍의 위치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동조도 구멍이 이렇게 위로 뜨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구멍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서포터를 수정을 하시던지 4번 서포터를 수정을 하시던지 그 부품 수정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 혹시 단면을 내서 보고 싶은 경우는 자, 반단면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뷰에 반단면도를 선택을 하시고 원점을 펼쳐서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평면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실제로 일어날 수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이런 거를 간섭이 돼 있다고 해요. 얘가 지금 보시면 이동조와 2번 서포터하고는 동심이 맞았으나 4번 서포터하고는 동심이 안 맞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이 조립된 형태가 이게 베이스를 기준으로 베이스가 여기 부분이 다 못따기가 돼 있어요. 모서리들이. 바닥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위에 같이 조립되는 부품들도 어떻게 되면 좋아요? 못따기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쵸? 실제로 부품이 여러분들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올라오는 애는 이렇게 여기 모서리가 못따기가 안 된 상태로 오면은
이상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파트 수정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서 이 부품을 나는 여기 못따기를 더 추가하고 싶다. 어셈블리를 해봤더니 지금 이 모양이 조립된 모양이 안 예뻐서 난 이 부분을 못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아이고 화면이 저기까지 가는데 열기라는 게 있어요. 또는 왼쪽에 작업 트리에서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편집을 하셔도 돼요. 편집을 하셔도 돼요. 화면 열어놓은 게 있는데 방향을 잘 보셔야 되죠. 이게 안쪽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 그러면 못따기가 어디 돼야 되냐면 구멍이 보이지 않는 요 부분에서 못따기를 해야 되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가 거리가 4로 못따기를 해야 되죠. 4로 확인. 그러면 조립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어요. 그쵸? 못따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상이 생긴 걸 봐서 지금 2번 서포트는 이쪽에 못따기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어디가 또 못따기가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이 왼쪽 그쵸? 요 부분. 그래서 다시 4번 서포터로 가서 못따기를 여기 하고 여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고 바로 넘어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베이스에 맞춰서 베이스 형상에 맞춰서 조립품 자체가 못따기가 되어 있어서 조립품 자체로 완성도를 줄 수 있게 이게 3D CAD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만약에 이게 2D CAD였으면 지금 이런 조립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어떻게 못따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3D CAD로 조립을 미리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셈블리의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못따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수행평가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부품은 이렇게 5개의 파트를 조립을 하고 아래쪽에 최종 M4짜리 볼트를 체결하는 게 이 조립이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나사축도 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사축은 어떤 부분이 체결되냐면 여기 이렇게 홈페인 부분이 여기 구멍에 와서 맞춰져서 여기다 이렇게 키를 꽂아서 고정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키를 꽂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빼고 일단 나사를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얘를 살짝 돌려서 여기 구멍에다가 우리가 나사를 집어 넣을 거예요. 나사. 그러면 얘는 어디서 불러오냐면 그 솔리드웍스에서도 애드인에 들어가서도 있었고 넣을 수가 있었어요. 조립에 가서 자 위에 조립에 가서 배치에 조립의 배치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클릭을 하시고요.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아마 그거를 누르자마자 이렇게 펼쳐질 건데 얘를 그냥 선택만 하세요. 밑에 되게 자세하게 길이값이나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일단 1003m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에서 자동으로 지금 메이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메이트가 딱 하나죠. 일단은 구멍에 맞아야 되니까 동심이냐 동심. 예, 동심을 맞추실 때 저 안쪽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 안에 동심을 맞춰야 되는데 이상하네. 자, 동심 저 나사가 보이게 먼저 동심을 맞추시고 동심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그 카운터 보어 있죠. 카운터 보어 볼트 머리가 여기 윗면에 닿아야 되니까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쵸?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양쪽에 가서 붙습니다. 근데 왜 미터 나사가 M3이 나올까요? 그쵸? 이거 이상하네요. 자, 일단은 빠져나올게요. 다시 양쪽 대칭으로 생성이 돼요. 대칭으로. 자, 지금 선생님 특이하게 지금 이쪽 구멍은 M3으로 파지고 밑에는 M4로 파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M4가 맞죠. M4.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나사 집어넣은 애는 여러분들 M4에 곱하기 6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M4로 나왔나요? M4 곱하기 길이값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라면 뷰를 해서 한번 볼게요. 뷰를 해서 반단면도를 해서 얘 기준으로 자 다시 여기까지 할 수 있나요? 뷰의 반단면도 YZ 평면 선택하시면 아까 전처럼 우리 단면한 거잖아요. 그쵸? 아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나사 구멍이 있는 데까지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36의 절반인 18만큼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얘를 18 해서 여기를 딱 보면 지금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고 이거 모델링이 이상한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YZ 평면으로 앞으로 18만큼 오면은 나사 구멍이 보이죠. 그쵸? 근데 길이가 너무 짧단 말이죠. 얘가 M4니까 얘로 볼까요? 얘가 M4, 여기 길이가 6이라 나사 산 난 게 6이라는 거죠. 길이가. 그래서 이만큼 더 들어와야 돼요.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체결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크기 변경을 누르시면 M4의 길이가 얼마면 될까요? 길이가 20으로 하겠습니다. M4의 길이 20. 그리고 전체 대체를 한번 눌러보세요. 전체 대체. 그러면은 4개가 한 번에 다 바뀌어요. M4의 길이 20. 그쵸? 그러면 체결이 완전히 된 게 보이죠? 얘는 또 안 바뀌네.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왜 저기가 M3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이렇게 바뀌죠. M4로 선생님이 바꿨거든요. 여기서.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완전히 체결이 되겠죠. 그쵸? 단면도를 끄고. 그쵸? 이제 이렇게까지 그 나사 집어넣는 것까지가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내용.